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할 때 기본적으로 2m고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겁니다. 이때 전압을 구분할 때는 60kV 이하는 2m고 60kV 초과할 때는 그 2m에다가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옆쪽에 시설되는 거나 위쪽에 시설되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되는 게 있고요. 옆쪽이나 위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 보완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근 교차할 때 전압은 60kV를 기준으로 해서 2m가 되죠. 그리고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 단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죠. 10분의 V- 전압, 기준 전압이죠. 여기에 곱하기 0.12 그리고 기준은 2m 이렇게 된 게 간격이 되겠죠. 간격을 다른 말로 이격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면 60kV가 되고요. 그 이하일 때는 2m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다. 그리고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도 케이블이다 라고 했을 때 기억하죠? 0.5 그리고 절연전선이다. 그럼 1. 이 이야기는 여기서 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식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죠. 특고 가공전선이 케이블이다. 그리고 역시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도 케이블이죠. 이렇게 케이블이 되는 경우 그때는 35kV 이하는 0.5. 자, 그 다음 이전까지는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교차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 교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죠.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접근 교차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삭도와 접근 교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상호 간에 접근 교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식물과의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건조물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예요. 자, 접근 교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 교차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건조물과의 접근, 삭도와의 접근, 상호 간의 접근, 도로 등과 접근, 식물과의 접근, 그리고 다른 시설물과의 접근.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전압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전압의 기준을 모르면 그게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압의 기준. 특고압 가공전선인데요. 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할 때는 시설물이니까 접근하니까 위험하겠죠. 원래 특고압은 나전선 쓰잖아요. 우리 송전선로는 절연전선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접근하게 되면 나전선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특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35kV 이하입니다. 전압이 초과가 되면 단수가 있는 건데요. 이하는 단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시설물 위쪽이면 2m가 되고요. 옆쪽이나 아래쪽은 1m가 됩니다. 그리고 상부 조영제 이외의 다른 부분에는 1m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기억해도 되고요. 표를 통해서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전선이 절연 전선이 아니라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통 케이블은 절반이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절반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상부저영제 위쪽에는 절반이 아닙니다. 2m니까 1.2m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보죠. 특급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간격은 이렇게 되죠. 역시 60kV를 기준으로 해서요. V-60입니다. 여기에 1000V 단수마다 12cm씩이니까 0.12를 곱해서 기본 2m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60kV 이하 2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격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얘는 특고압입니다. 그럼 저고압은 어떻게 될까요? 저고압은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가 저고압이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특고 중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이상한 게 배전선로에 쓰는 거예요. 22.9kV라고 하는 이러한 배전선로의 전압이 있죠. 이런 배전선로 전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22.9kV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죠. 이것을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해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식물과의 이격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의 이격거리는, 이것의 간격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얘는 일반적이고 얘는 다중접지를 했어요. 다중접지를 하면 뭔가 좀 안전하죠? 다중접지를 하면 얘가 좀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짧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한 번에 정리하세요. 저압과 고압은 상시 부는 바람에도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고압은 2m다. 그런데 특고압 중에 25kV 이하 다중접지 방식은 다시 말해서 22.9는 1.5m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전격 살충기가 있어요. 특수 장소에서 배웠죠? 전격 살충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전격 살충기는 식물과의 이격거리, 전격 격자와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에요.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따라서 시설하면은 위의 표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별도의 간격이 주어지는데요.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렇게 되면 위의 표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을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위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또는 특고압 수밀형 전력 케이블, 여기서 수밀형이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수분 침투 방지형 케이블이라고 하죠.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했다. 이러면 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2m가 기본이잖아요. 그 2m 기본, 2m 기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참고하세요. 특고압 옥측 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 전선의 시설입니다. 얘는 이런 규정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죠. 똑같은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규정이나 또는 뭐 이 케이블을 시설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35kV 이하이고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입선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로 6m입니다. 횡단보도교 4m고요. 철도, 궤도 6.5m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4m죠. 기억납니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들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이외의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6m가 되고요. 횡단보도교 4m가 됩니다. 철도, 궤도 6.5m가 되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는 4m가 됩니다. 이외의 경우는 4m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겠죠? 특구압 인입선에서 공부했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25kV 이하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좀 특별한 겁니다. 특구 시가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특구압에서 좀 꼭 기억해야 되고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5kV 이하 특구압 가공 전선로입니다. 25kV 이하 특구압 가공 전선로입니다. 다중접지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특구압 가공 전선과 식물과의 간격은 1.5m 이상이 돼야 한다. 그 다음 25kV 이하 특구압 가공 전선로의 이격거리입니다. 이 이격거리는 역시 동일하게 존재해요. 건조물, 다른 시설물, 삭도, 상호간, 저고압간 여러 가지 접근 교차가 그대로 다 똑같이 존재해요. 특구압 가공 전선로인데 첫 번째, 건조물의 위쪽에 시설된다. 옆쪽에 시설된다. 건조물과의 접근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저고압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건조물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씩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상부가 되겠죠. 여기가 건조물 상부가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저압, 고압. 그 다음 여기가 25kV 이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특구압이 있죠. 35kV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격거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저압전선이죠. 저압전선은 상부조영제일 때는 2m입니다. 저압전선은 2m입니다. 그리고 고압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고압전선이죠. 고압전선은 상부조영제일 때 2m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5kV 이하는 위쪽에 시설됩니다. 상부조영제죠. 여기가 25kV 이하입니다. 25kV 이하는 3m입니다. 그리고 35kV 이하가 되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5kV 이하 특구압 가공 전선로의 건조물과 이격거리는 특구압 절연전선을 씁니다. 절연전선을 사용하면서 2.5m가 됩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치면 절연전선이죠.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절연전선 2.5 이렇게 하면 돼요. 25kV 이하도 특구압 절연전선이면 2.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5kV 이하는 나전선이 있어요? 없어요? 나전선은 사용 불가입니다. 나전선은 안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25kV 이하의 케이블은 1.2m죠. 요 간격보다 조금 줄어들어요. 1.2m가 케이블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35kV 이하의 특구압 가공 전선로라면 케이블을 시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이 위쪽으로 갑니다. 똑같아요. 케이블 1.2m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옆쪽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나씩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 절연전선이면 1이 되죠. 그런데 고압은 절연전선이면 2가 됩니다. 다음, 저압의 K불이면 1이 되죠. 여기도 K불이면 1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옆쪽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옆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하면 옆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이 될 때 옆쪽으로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옆쪽으로도 시설이 되는 걸 기억합니다. 옆쪽이면 1.2m가 되죠. 1.2, 1.2가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연전선이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0.4가 됩니다. 절연전선이면 1.2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K불이면 0.4, K불이면 0.4가 되는 게 옆쪽으로 갈 때 이야기죠. 우리는 옆쪽에 대한 시설도 기억합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22.9도 옆쪽에 대해서 나전선과 절연전선이 나오죠. 옆쪽은 1.5가 되죠. 여기가 22.9잖아요. 그 다음에 35kV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간격도 알 수가 있어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2.9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옆쪽은 1.2, 1.0이죠. 0.5. 그러니까 여기는 1.5가 되고요. 다음 1.0이 되고요. 다음 0.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35kV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35kV도 1.5, 0.5입니다. 자, 여기서는 절연전선 1.5, 그 다음 케이블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연전선 1.5, 케이블 0.5. 그리고요, 여기를 기타 전선이라고 보면 여기가 3m죠. 여기가 3m니까 기타 전선. 기타 전선이면 3m로 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전선 3m.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물을 그리고 건조물에 대해서 지금처럼 선을 그리고 전압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기록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한 가지씩 더 추가해서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해 가면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얘는 이제 15kV 이하 특급 가공 전선로입니다. 다중 접지 방식입니다. 접지를 여러 곳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중성점 접지가 되죠. 여기를 중성점이라고 하고 중성점 접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 간격을 두고 접지하는 겁니다. 접지 공사는 140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그러니까 다중 접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300m, 300m, 이런 300m마다 접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중 접지니까요. 중성점을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300m 이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접지 저항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각 도체의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중성점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중성점이 연결되면 저항값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리고 분리한 다음 각 접지점의 대지에 대한 전기 저항값은 305ohm이고 1km마다는 합성한 전기 저항값이 35ohm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리하고 305ohm이 나오고 합성하고 35ohm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15kV 이하인데
25kV 이하도 있어요. 자, 요겁니다. 25kV 이하입니다.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1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각 접지 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에 각 접지점과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값은 305ohm인데요. 1km마다 합성 전기 저항값은 15ohm이 됩니다. 분리하고 305ohm은 똑같아요. 여기하고 보세요. 15kV 이하도 305ohm이고 25kV 이하도 305ohm이에요. 그런데요, 달라지는 게 여기가 얼마였죠? 300m 이하였잖아요. 앞에서 보면 300m 이하였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이해가 됩니다. 300m일 때는 35ohm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25kV 이하를 봅시다. 25kV 이하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300m가 아니라 150m이기 때문에 15ohm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값인데 15kV 이하는 300m까지니까 35ohm으로 보는 거고 25kV 이하는 150m니까 15ohm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접지도체,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그 접지도체는 접지도체 단면적이 기본적으로 6mm 제곱 이상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요, 얘는 다중 접지를 하다 보니까 특고압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요, 규정을 저압의 규정에 적용을 합니다. 특고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압의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고압보다는 조금 안전하다 그래서 규정이 저압의 규정을 준해서 적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특고압을 22.9를 쓰게 되면 특고압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다중접지함으로 해서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해서 시설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그 다중접지 방식에도 인입선에도 높이가 있고 저압 가공 전선에도 높이가 있고 특고 가공 전선에도 높이가 있고 고압 가공 전선에도 높이가 있고 높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간격도 있고 높이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높이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도체 굵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접지 도체 굵기, 보호 도체 굵기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차가 다 지나다니죠? 차 하나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자동차 하나 그리고 차도. 그 다음 뭐 철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철도를 그리세요. 철도. 철도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도로 횡단, 다음 철도 횡단, 횡단 보도교가 있죠. 육교 횡단, 그 다음 기타 장소. 이렇게 육교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선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자, 이 선은 뭐냐? 저압입니다. 또는 고압전선이에요. 저압과 고압이다 그러면 높이가 나와요. 도로 횡단의 높이, 횡단 보도교 높이, 그 다음 레일 면상 높이, 철도의 높이죠. 그리고 기타. 그래서 여기에 높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요 네 가지 높이가 기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6.5m. 도로 횡단할 때는 6m가 되죠. 좀 달라지는 겁니다. 횡단보도교는 3.5m죠. 기타는 얼마입니까? 기타는 5m가 되죠. 케이블을 쓰면은 케이블은 3m가 되죠. 기타 장소.
얘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 되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4m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전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25kV 이하 다중접지 방식. 25kV 이하 다중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가면 돼요. 철도는 얼마죠? 요 높이. 철도의 높이는 그대로 6.5입니다. 그리고요. 횡단보도교 어떻게 되죠? 여기가 되죠. 횡단보도교 3.5m입니다. 도로 6m입니다. 도로는 6m. 그리고 기타 5m죠.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기타 5m. 이렇게 보면 저압과 동일하죠. 고압과 동일하죠. 앞에서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그랬으니까 거의 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특고가 되잖아요. 특고가 되는데 특고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틀리죠? 35kV 이하가 되죠. 35kV 이하 특고를 보면 이때는 특고는 기타가 얼마입니까? 일반 장소 특고는 5m, 도로 횡단 6m입니다. 철도 횡단 6.5m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횡단보도교 위 6교입니다. 횡단보도교는 3.5에서 4m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얘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35에서 160kV까지를 봅니다. 일반 장소는 6m가 됩니다. 올라가죠. 도로 횡단 6m 그대로고요. 철도 횡단 6.5m 그대로입니다. 횡단보도교 위 5m입니다. 올라가죠. 이때는 케이블을 씁니다. 그리고 L은 기본 플러스 1000V 단수마다 얘는 12cm씩을 가산합니다. 기본 플러스 1000V 단수마다 12cm씩 가산하는데 전압이 160kV가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기본이 되고 160kV를 초과하면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 얘가 높이를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철도는 6.5 변하지 않아요. 도로는 6입니다. 변하지 않죠. 철도는 6.5고 도로는 6이고 그 다음 기타 장소는 5m가 되고 6m가 된 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 횡단보도교 위는 50cm 올라가고요. 1m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 22.9는 저고압에 준하는 거니까 저압 가공전선에 준하니까 같고 여기서 50cm 올라갔다가 1m가 올라가는 거죠. 횡단보도교가 좀 달라진다. 3.5에서 4로 5로 올라간다. 횡단보도교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철도는 다 똑같고 도로는 다 똑같습니다.